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주말에 제 수강생 대표님 중 한 분을 뵙고 왔습니다. 이분은 무려 10만 개의 상품을 업로드 하셨지만 판매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센텀시티에서 만나 차 한잔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안타까운 경험을 처음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대표님은 10만 개의 상품을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 이후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품을 반자동으로 업로드를 하셨고, 그리고 첫 주문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달 반가량 좀 쉬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7건이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노맘님, 제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초보라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저도 온라인 유통이나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보라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전혀 없거나 이 일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끈기 있게 배우고 실행하다 보면은 정말 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젊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흥미가 없거나 꾸준히 하지 못하면 금방 포기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 냉정하게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이 5가지에 해당된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분실되었다든지 취소 반품, 다양한 CS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까? 또는 이걸 여기에다가 문의를 해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될까?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게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같은 셀러들에게 그냥 단순히 질문을 던져 놓는 거죠. 물론 이런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아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얻고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번 도움을 구하기만 하다 보면은요, 결국 똑같은 질문, 답변이 반복되고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면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도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사업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반드시 키워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끈기 있게 실행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도 굉장히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서 작성이나 검색, 붙여넣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 판매를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를 하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초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컴퓨터까지 전혀 못 다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5분, 10분 만에 하는 것을 나는 1시간씩 걸려서 해야 된다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기본적인 구조나 프로그램 실행 원리조차 모른다면 그걸 파악하는 데에 진이 빠져서 정작 판매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저는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께 전화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복사 붙여넣기 하실 줄 아시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복사 붙여넣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제가 아무리 세심하게 알려드려도 제 풀에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데 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판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 과정에서 열정도 쉽게 식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초보분들이 이 지식재산권을 모르고 시작을 하십니다. 알아야 하는 걸 알고도 일부러 흐린 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거든요. 실제로 고소, 내용 증명,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안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고요. 상품 등록 시 어떤 표현,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른다고 봐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벨을 누르면 가슴이 철렁하는 그 기분, 몇몇 셀러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끈기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엉덩이 싸움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에는 끈기가 부족하면 이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데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 하루에 2~3시간에서 뭐 엄청난 매출을 냈다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저 같은 평범한 셀러들이 했을 때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평범한 유감함이고 다들 마찬가지로 평범하신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보고 쉽게 생각하시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대행은 상품 등록이나 분석 같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몇십 개, 몇백 개 올려보고 안 팔린다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상품을 꾸준히 등록을 해봤는데 뭔가 옆에서 피드백 줄 사람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혼자 하기 힘드실 때에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의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 강의를 선택하실 때에도 피드백을 정말 잘 주고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강의 시스템인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제 강의는 열심히 제작 중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런칭할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강의를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입니다. 다른 말로 감에만 의존한 소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감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감이라는 게요.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호불호, 선호, 그리고 개인적인 쇼핑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감으로 소싱한 상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잘 팔릴 확률은 현저히 낮죠. 제가 요즘에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의 저자인 러셀 브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한 마케팅 퍼널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따라한 부분은 전체 퍼널의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 분석이나 어떠한 노력 없이 감에만 의존한 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소싱한 게 아닌지 또는 일부만 보고 그 일부가 전부라고 생각한 게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셀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